현재 강의의 주제는 챗GPT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입니다. 데이터를 분석하는 모든 과정을 챗GPT를 활용해서 코드 작성 및 결과 해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챗GPT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의 데이터 전처리 작업 과목에서 데이터 변환 및 EDA입니다. 다이아몬드 데이터를 다뤄볼 예정입니다. 이 데이터는 사람들의 사랑이나 감정이 들어가 있는 물건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반짝인다 하더라도 다이아몬드의 가격은 3배, 10배 이상의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 가격의 비밀을 알아볼 예정입니다. 다이아몬드를 가공하는 장인처럼 우리 역시 다이아몬드 데이터를 다듬고 정리하고 빛나게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우리가 직접 다이아몬드의 가격을 예측하는 장인이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데이터 전처리 작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데이터 전처리 작업에서는 먼저 데이터의 정제, 파생 변수를 생성을 해보고 생성된 파생 변수를 활용을 해서 EDA 과정을 다시 한 번 더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EDA 과정 중에서 데이터 변환, 즉 비닝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의미가 없는 변수는 삭제를 하고 데이터 전처리 작업에서 중요한 결측치, 이상치 대체를 진행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이아몬드의 가격을 예측하기 위한 데이터 분석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를 선택을 하고요. 또한 차원 축소도 진행을 하고 다시 한 번 더 데이터 변환을 통해서 외도를 개선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변수 삭제를 통해서 예측 모델을 진행하기 전 데이터 전처리 작업을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EDA 과정에서 분석한 내용을 보면 다이아몬드 가격에 영향을 주는 것은 캐럿이 맞습니다. 무게가 무거워질수록 다이아몬드의 가격은 변화가 있고요. 하지만 동일한 무게이다 하더라도 그리고 무게가 조금 더 가볍다 하더라도 클래리티와 컬러, 컷의 이런 품질 요소에 의해서 다이아몬드의 가격이 프리미엄이 붙고 붙지 않고가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캐럿이 가격의 전체적인 큰 범위를 결정하지만 거기에서 더욱더 높은 가치를 받는 것은 컷 품질 요소보다는 컬러와 클래리티가 더욱더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고요. 컷, 컬러, 클래리티가 바로 다이아몬드의 프리미엄을 결정하는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문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EDA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캐럿 구간별 컷, 컬러, 클래리티의 비율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당 EDA 분석 과정을 진행을 하면 조금 더 명확하게 인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프롬프트를 다음과 같이 작성을 했고요. 캐럿별 캐럿당 가격 시각화 검토 결과 무거워질수록 가격의 평균 중앙값이 비례하여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컷, 컬러, 클래리티별 캐럿당 가격을 시각화 검토 결과 등급이 좋아질수록 가격의 평균 중앙값이 거의 비슷하지만 이상치 영역에서 증가함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저는 챗GPT한테 지금까지 제가 분석한 내용에 대한 결론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분석을 하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또한 캐럿 구간별 컷, 컬러, 클래리티 점유율을 분석하기 위한 시각화 코드를 알려주세요.
저는 이 캐럿 구간별 컷 컬러 클래리티 점유율을 분석을 하겠다라는 판단이 들었었고요. 또한 이러한 해석을 바탕으로 해서 혹시나 제가 인지하지 못했던 분석 방향을 알고 싶어서 다음과 같은 프롬프트를 작성을 했고 챗 GPT한테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복사를 하고요. 다음과 같이 실행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해줍니다. 아주 좋은 관찰이라고 합니다. 지금 하신 분석은 다이아몬드 데이터를 매우 통찰력 있게 접근했다고 합니다. 자, 챗GPT는 현재 관찰 결과의 의미와 캐럿 구간별 컷 컬러 클래리티 점유율 시각화 코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석 확장 아이디어를 설명을 해주고 있고 요약 정리를 해주고 있네요. 저는 코드도 복사를 하고 해당 내용도 캡처를 해서 제 노트에서 다음과 같이 작성을 했습니다. 자, 설명을 한번 보면 많은 내용이 있지만 핵심만 설명을 드릴게요. 캐럿별 프라이스 퍼 캐럿의 평균 중앙값이 커질수록 증가한다는 것의 의미는 즉 무게, 캐럿은 다이아몬드의 가장 강력한 가격 결정 요인이라고 합니다. 캐럿이 커질수록 희소성이 급격히 증가하므로 단위 캐럿당 가격도 함께 증가한다라는 현상이고요. 즉 단순 비례가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관계를 가짐을 시사합니다. 챗GPT 설명에서 중요한 내용은 두 번째, 세 번째 내용은 뭐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해 보이고요. 무조건 챗GPT의 설명을 다 믿으면 안 됩니다. 1번에서 중요한 의미는 무게는 다이아몬드의 가장 큰 가격 결정 요인이라고 해당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시각화에서도 확인을 했었죠. 3번 EDA 캐럿 구간별 1캐럿당 가격에서 컷 컬러 클래리티 품질 요소와는 다르게 무거우면 무거워질수록 가격의 중앙값이 그리고 50%의 이 점유율이 점점점 높아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은 맞는 말입니다. 자, 두 번째 컷 컬러 클래리티 별 프라이스 퍼 캐럿의 평균은 비슷하지만 이상치 영역에서만 증가한다는 것에 대한 의미입니다. 챗GPT는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기본적인 가격 구조는 캐럿이 주도하고 품질 등급, 컷 컬러 클래리티는 한정된 영역, 특히 고가 영역, 고가 영역이라고 하면 캐럿의 무게가 무거운 영역이죠. 해당 영역에서만 프리미엄이 붙는 현상입니다. 즉 평균적인 수준에서는 품질 등급 영향이 작고 최고급 다이아에서만 가격 차이가 커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1번 첫 번째 설명은 맞는 것 같고 품질 등급은 한정된 영역에서만 프리미엄이 붙는 현상이다 라는 설명은 조금 더 분석이 필요해 보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캐럿 구간별 컷의 비율, 다음은 컬러의 비율, 다음은 클래리티의 비율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볼게요. 코드는 아래와 같고요. 자, 해당 코드는 전체적으로 두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데이터를 집계하는 코드가 있고 시각화하는 코드가 있습니다. 자, 데이터를 집계하는 코드는 캐럿 구간별 컷 등급 비율을 계산합니다. 코드를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요. 컷 레이시오는 df 그룹 바이 캐럿 스텝 콤마 컷이죠. 캐럿 스텝 곱하기 컷 등급 조합으로 묶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베리 라이트에서 뭐 아이들 프리미엄 굿
뭐 페어 이렇게 그룹화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점 사이즈는 각 그룹에 속한 데이터의 개수를 셉니다. 뭐 예를 들어서 베리 라이트 캐럿 스텝에서 컷 아이들은 뭐 150개, 프리미엄은 80개, 뭐 굿은 뭐 30개, 이와 같이 각 그룹의 개수를 계산하고요. 점 그룹 바이 레벨은 0. 위 결과에서 레벨 0은 첫 번째 인덱스, 즉 캐럿 스텝을 의미합니다. 즉 같은 캐럿 구간 내에서 그룹화를 하겠다는 의미이고요. 점 apply 남다 x 점점 x 나누기 x 점 sum 곱하기 100은 각 캐럿 구간 내에서 컷의 비율을 계산을 합니다. 여기서 x는 해당 캐럿 구간의 컷별 개수를 말하고요. x 나누기 x 점 sum은 전체 대비 비율이죠. 곱하기 100을 하면서 퍼센테이지로 변환이 되는 겁니다. onStacks는 컷 변수를 열, 즉 컬럼으로 변환하여 표 형태를 만드는 거죠. 즉 쉽게 말해서 이 가로축은 캐럿 스텝의 범위가 되고요. 세로 열은 컷 등급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해당 컷 레이시오를 출력을 해 볼게요. 자, 해당 코드를 실행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출력이 됩니다. 보시면 이 행은 베리 라이트, 라이트, 노멀, 헤비, 베리 헤비, 캐럿 스텝이 되고요. 열은 컷 등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해당 각 조합별 데이터의 개수를 사이즈에서 파악을 했고, 우리는 점 어플라이를 통해서 이 퍼센테이지 비율로 변환을 한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출력이 되는데 잘 안 보이죠? 눈에 잘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각화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시각화 코드는 다음과 같고요. 컷 레이시오 점 플랫은 컷 레이시오 변수에 대해서 점 플랫 그래프를 그리는 거죠. kind는 바 막대 그래프를 그리는 거고, 스태크드는 true 즉 누적 막대 그래프를 그린다는 거고, 칼라mem은 탭 20 색상 팔레트 설정을 탭 20으로 진행한다는 겁니다. 자, 해당 내용을 다시 시각화를 출력을 해보면, 자, 막대 그래프는 다음과 같이 출력이 됩니다. 이 막대 그래프, 이 그래프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자, 어떻습니까?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캐럿의 무게가 무거워질수록, 즉 베리 라이트에서 라이트로 갈수록 컷의 가장 좋은 등급인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오히려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베리 라이트, 가벼운 무게의 컷의 등급이 좋은 것이 많네요. 아이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무게가 무거워질수록 가공이 좋지 않은가 봐요. 아니면 가공을 잘 해도 그 품질이 안 나오는 건지 아이들 등급이 점점 줄어들고 오히려 프리미엄 등급이 점점 많아지고 있네요. 그리고 베리 굿 등급은 비슷하고, 굿 등급도 비슷하고, 페어 등급이 비율이 점점 무게가 무거워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 무게가 무거워질수록 이 프리미엄을 결정하는 이 컷의 품질 요소, 특히 좋은 등급인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오히려 프리미엄이 많아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캐럿 구간별 컬러 비율을 확인해 볼게요. 컬러 레이시오는 우리가 이전에 진행을 했던 거와 똑같고, 컷이 아니라 컬러 변수를 입력해 주면 됩니다. 시각화를 하고, 자, 출력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출력이 됩니다. 자, 해석을 해보면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이 컷보다 더욱더
패턴이 명확하네요. 즉 베리 라이트에서 베리 헤비로 갈수록 컬러의 가장 좋은 D 등급은 점점 줄어들고 J 나쁜 등급은 점점 많아지고 있네요. 그리고 가장 큰 변화가 없는 것이 그나마 H 등급이네요. 오히려 베리 라이트가 품질 요소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거 보면 꼭 다이아몬드가 무거울수록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자, 캐럿 구간별 클래리티의 비율입니다. 뭐 동일하게 이제 진행을 해서 출력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출력이 됩니다. 동일한 패턴이네요. 클래리티는 더욱더 명확합니다. IF 가장 좋은 등급은 베리 헤비로 갈수록 거의 없어지고요. I1 등급이 베리 헤비로 갈수록 많아지네요. 그리고 SI2 등급이 베리 헤비 등급에서는 아주 많네요. 자, 즉 무게가 무거워질수록 가격이 상승하지만 품질 등급이 높은 그 점유율은 줄어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무게가 무거워질수록 프리미엄을 결정하는 이런 컷 컬러 클래리티의 품질 점유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프리미엄을 생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EDA 상관관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수치형 변수를 선택을 해볼게요. 자, 동일하게 스피어만 상관계수를 파악을 하겠습니다. sns.hitmap 코드를 진행을 해서 출력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출력이 됩니다. 자, 우리는 알고 싶은 게 사실 다이아몬드의 프라이스이죠. 프라이스를 보면 동일하겠죠. 캐럿이 0.96으로 높은 상관성이 있고, 그러니까 XYZ는 실은 삭제를 하기 위해서 볼륨이라고 하는 파생 변수를 생성을 했었죠. 프라이스 퍼 캐럿은 프라이스를 활용해서 만든 변수이죠. 프라이스와 프라이스 퍼 캐럿을 보면 0.96이라고 하는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다중공선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다이아몬드의 단위 무게당 가격이 아니라 가격을 알고 싶은 거기 때문에 EDA 과정 분석을 위해서 프라이스 퍼 캐럿은 생성을 했지만 차후에 예측 모델을 진행을 하기 위한 최종 단계에서는 프라이스 퍼 캐럿 변수를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럿 스텝 역시 캐럿을 활용한 파생 변수이고, 우리는 이 프라이스를 예측하기 위해서 캐럿을 독립 변수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후 과정에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만약에 이제 XYZ를 삭제를 하면 볼륨이 남죠. 이 볼륨과 이 프라이스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캐럿인데, 볼륨과 캐럿의 상관을 보면 1입니다. 이 두 개를 같이 사용하면 다중 공선성이 반드시 발생을 하죠. 이 다이아몬드의 가격을 예측하기 위해서 캐럿이라고 하는 변수는 반드시 사용할 예정이라서 볼륨이라고 하는 이 변수는 삭제를 해야 됩니다. 즉 결국 볼륨, XYZ 모두 이 변수는 삭제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볼륨에 이상치가 있거든요. 우리는 이상치 대체를 하기 위해서 볼륨이라고 하는 변수는 살려두고 이상치 대체 강의 이후에 볼륨이라고 하는 이 컬럼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고요. 이후 강의는 이제 의미 없는 변수를 삭제를 하고, 다음에 결측치가 있으면 결측치를 대체를 하고 이상치를 대체를 하고 분석 변수를 선택을 하고 차원 축소를 하고
다음에 외도도 개선을 하고 최종적으로 변수 삭제를 통해서 예측 모델 분석을 위한 변수를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반복과 학습은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